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벼락 거지라고 하는 단어가 21년 이후로 처음으로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부터는 조금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한번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또 벼락 거지가 되기 싫어요. 5060이 노후 자금을 들고 코인을 사러 거래소를 이제 이게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직접 그 센터랄지 고객 상대하는 창구로 가셔서 코인을 많이 사고 있다. 5개월 만에 은행 돈 무려 27조 원이 증가를 했다더라. 11년도에 나왔던 벼락거지 학습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업비트와 비썸의 60대 계좌가요. 3년 사이에 30%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2017년에 있었고요. 21년에 불었던 그 광풍이 지금 서서히 서서히가 이제는 아니죠. 대놓고 이제는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된 거죠. 50대 한 주부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코인이 이렇게 불장인데 다시 온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말고 떨어졌을 때 기회라고 보시면 참 좋을 텐데 또다시 벼락거지가 되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사이클이 똑같이 똑같이는 아니죠. 비슷하게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은행권에서는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 예금이 5개월 새 27조 원이나 증발했다.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주로 미국 주식으로도 일부 갔겠지만 코인으로 많은 자금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1년 말 대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요. 20대들은 6.4%가 오히려 계좌 수가 줄었습니다. 10대는 오히려 그때만큼 투자를 안 하고요. 30대는 8.3%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50대는 22.5%, 그다음 이 60대입니다. 오타입니다. 60대는 30% 이상. 50대와 60대는 보통 이제 퇴직을 할 때 아닙니까? 그때 노후 자금, 퇴자금, 퇴직금 들고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조금 되는 대목입니다. 농협은행 창구 앞에요.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을 드립니다. 선착순 하루에 50명 한정이다. 보니까 특정 거래소 비썸 로고가 보입니다. 아마도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죠. 농협 계좌를 통해서 비썸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혹자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제는 진짜 꼭지다. 왜냐하면 잘 모르시던 옆집 아주머니, 우리 할머니, 엄마 친구가 지금 코인 사러 우르르 들어가고 계신다. 지금 팔아야겠네요. 저는 진짜 꼭지가요. 우르르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말씀 드려보면 우리 기억하고 있잖아요. 코인의 경험이 1도 없으신 분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팝콘도 나눠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조금 준다고 하니 우르르 몰려와서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투자를 해본 거죠. 근데 이게 또 더블로 가네요. 최근에 알트코인 특히 상승세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요. 기존에 내가 100만 원, 200만 원을 넣었다. 적게는 2배, 3배를 넣고요. 많게는 10배에서 20배를 순식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모든 투자자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해피한 그런 순간이 오게 되는 거겠죠. 그때 사람들에게 "나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수익률 좋아." 하면서 딱 보여주겠죠. 그걸 보는 순간 우리 회사 동료분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는 투자 안 하면 바보겠네. 벼락 거지 맞네.' 하면서 사회적인 강한 압력이 형성이 돼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걸 본 지인께서 결국에 버티다가 그 압력에 언제 굴복하냐의 문제지 대부분은 굴복할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몇백만 원, 그다음에 몇천만 원, 그다음에는 몇 억을 집어넣는 이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재산조차도 사자마자 떨어진 경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 재산조차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때 정확한 표현이 극단적 환희를 느낍니다. 몇 억을 넣었으니까 '이거 금방 몇십억 가겠네.'라는 착각에 빠지기 딱 좋을 때죠.
때가 더 꼭지가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꼭지는 사이클 전체에서의 최고점을 얘기 드린 거고요. 단기 꼭지는 그러니까 소위 영어로 하면 로컬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연말 연초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또 사시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함부로 산다는 게 지금 굉장히 폭등한 코인들 제가 쳐다도 보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좌우장펑이 컴퓨터예요. 알트 키가 있잖아요. 그 알트 키 이미지를 게시하면서 알트 시즌을 했다라고 이런 기사가 뜨고요. 아발란체라고 하는 레이어 1이 있죠. 12월 16일 최대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 뭐 이런 짤막한 트윗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사실요, 이런 호재는 많이 있었잖아요. 하락장에도 호재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일들을 하락장에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는 그 어떤 호재도 무용지물이었죠. 하락장에서 리플이 어떤 은행과 뭐 파트너십 맺었습니다. 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진짜 시작되면요. 이 트윗 글씨 뭐 몇 개나 썼습니까? 이런 거 하나 틱 올리면 불에다 기름 붓는 것처럼 불어버리죠.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겁니다. 뭐 시바이누랄지 밈코인들 코인 이번에 몇 억 개 소각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누구 뭐 대기업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팅을 이거는 소문이어도 그냥 오릅니다. 실제 미팅 안 했어도 안으로도 그냥 묻고 더블로 가는 사태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12월 평균 수익률이 9.6%였다. 근데 이제 전체 10년을 보면요. 12월 달에 6번은 상승했고 4번은 하락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락세는 이제 넘어섰고요. 4년 전으로 보면 2020년 12월, 그 전으로 가보면 2016년 12월과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각보다 오를 확률이 좀 더 높다라는 거죠. 한 11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비트코인이 여기서 11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5천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억 3천에서 1억 5천까지 일반 투자자 기준 비트코인 사겠냐라는 게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알트코인은 아주 더 많이 지금 이미 올랐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알트 시즌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내가 손에 꽉 쥐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업비트가요. 최근 3개월 사이 전 세계 글로벌 이 거래소들끼리 경쟁을 하잖아요. 점유율을 놓고 비교를 하거든요. 상승폭이 1입니다. 점유율이 7월에서 9월까지 3.7%에서 10.8%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같은 기간 뭐 바이비트다, 비트겟이다 점유율이 다 줄었답니다. 이번 암호화폐 시장 랠리의 큰 수의 거래소 딱 2개, 업비트와 코인베이스라고 하는데요. 코인베이스는 거래량의 80% 이상이 누구라고요? 기관 투자자입니다. 업비트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코인베이스 거래량의 80% 이상이 개인이라는 얘기는 지금의 포모, 지금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이끌고 있는 친구들이 누구라고요? 기관들이 포모를 느끼고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국은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래소의 법인 계좌가 허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발표된 기사를 보면 총 5단계로 나눠서 뭐 정부랄지 지자체, 대학교 먼저 이제 그 계좌, 법인 그 계좌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 뭐 금융 기업이랄지 총 5단계 나눠서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이런 계좌가 더 열리게 되면 한국의 김프가 더 올라오지 않을까. 빠르면 12월 중이라도 지자체랄지 대학교 계좌부터 좀 허용을 해줄 것 같거든요. 좀 더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현재 김프는 놀랍게도 마이너스 부근에서 아직도 머물고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김프가 마이너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보면 조금 연말로 갈수록 연초로 갈수록 좀 더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렇게 되면 한 차례 큰 폭락과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폭스 비즈니스 기자, 새 SEC 위원장 이러면 내일 발표. 뭐 이미 이걸 보시는 시간대에는 뭐 누가 발표됐다 나올 수 있습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신코인 인사 누가 SEC 새로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 긴급 속보가 나오겠죠. 분석은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미국 정부가요. 그 정확히는 법무부의 비트코인 계좌인데 예전에 뭐 다크웹, 실크로드로부터 압수했던 비트코인 중 일부를 코인베이스로 입금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근데 입금을 가지고요.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을 왜 파니? 매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너무나 엄청난 전략적인 실수다. 뭐 전략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가격이든지 간에 또 파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러면서 절대 뭐 코인베이스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죠.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럴까요? 사실요. 비트코인을 이제 거래소로 입금을 시킨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매도 목적으로 파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예외가 언제 있다고 혹시 좀 오래된 구독자분들 기억하십니까? 특히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관들이 주로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을 해 놓을 수 있는 지금 뭐 은행에 맡기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SEP 121 규제가 좀 해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 보관을 합니다. 이것은 코인을 팔기 위한 게 아니고 사서 오히려 보관을 하는 목적이죠. 이 기사를 밑에 또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보관하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아니겠죠. 다음 하락장에 초입이 될 때 이런 류의 퍼드 형이 날 겁니다. 장난 엄청 칠 거예요. 그때 뭐 독일 정부 퍼드 기억하십니까? 국 정부 퍼드, 국 정부 퍼드 얘네들은 거의 20만 개 가까이 갖고 있거든요. 엄청날 거예요, 공포가. 마운트 곡스 여전히 불씨 살아 있습니다. 테더요. 테더는 아마 미국 쪽에 있는 세력들이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퍼드는 계속 나올 수 있다. 미국 법무부 그 아까 한 10,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커스터디 목적이다. 이거 보관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거 가지고도 뭐 매도를 한다고 아까 뭐 퍼드 비슷하게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퍼드가 항상 힘을 잃을 겁니다. 어쨌건 이거 나중에 또 써먹을 수 있다. 자, 주기영 대표가 이번에 알트 시즌은 선택받은 소수만 생존할 것이다.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번 알트 시즌은 예상과 다를 것이다. 선택받은 소수만이 게임에서 승리할 것이다.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뭐 블랙락이 투자를 해놓은 서클, USDC, 뭐 테더가 이미 올라가 있는 블록체인 그 15개, 16개 이런 코인들 뭐 벡트가 투자했던 아니면 여기 뭐 그레이스케일이 투자했던 이런 기관들의 선택을 받은 코인 위주로 우리가 투자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게요. 이런 이유입니다. 시장 심리 좋은데 유동성은 거의 없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이제 비트코인에서 또 이제 뭐 이더리움 갔다가 비트코인으로 뭐 다른 뭐 스몰캡, 뭐 미드캡 코인들 막 왔다 갔다 사면서 순환 펌핑이 계속 나왔잖아요. 상관관계의 패턴이 좀 깨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꼭 이 시총순으로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선택을 했던 그 메이저 코인들 위주로 갈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알트코인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자체 생태계를 아주 강력한 생태계, 뭐 솔라나가 대표적이겠죠. 자체적으로 굉장히 뭐 밈코인이 됐건 디파이건 NFT건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는 강력한 생태계를 만들든지 뭐 핸드폰을 치면 애플이겠죠. 아니면 이제 페이퍼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종이 기반. 비트코인 지금 현물 ETF 나왔죠. 이거 가지고 선물 ETF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그 섹터별로 뭐 여러 가지 파생 상품 만들어서 지수로도 만들고
펀드에 이제 뭐 집어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상품, 일반 전통 투자 금융의 투자자들이 살 수 있도록 ETF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갈 수 있게 하든지 중 하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 년과 21년 때는 지금 뭐 ETF도 없었고 뭐 이런 뭐 지수 펀드 이런 게 없었잖아요. 선택받은 코인들만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않은 스몰캡 코인도 갈 수가 그거 아니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상승장이 아니고 상승장은 그냥 다 가요. 웬만하면 다 갈 겁니다. 근데 하락장에서 결과가 나뉠 거라는 얘기예요. 그 친구들 선택받은 친구들은 설사 내가 제때 못 팔아서 물려 있더라도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 강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정확히 내년 1월 20일자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 강세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뭐 주식이든 암호화폐 시장이 대선이 끝나고 몇 주 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하게 되면 대통령 이제 들어오면 조금 식더라. 저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뭐 취임식을 떠나세요. 단기 폭등을 한 다음에 큰 조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1월 20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빠르면 다음 주에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 단기 상승세가 폭등이 계속 지속되면 그 내년 2월까지도 갈 수는 또 있습니다.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죠. 저는요 이제 단기 급등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이거 사야 돼? 뭐 팔아야 돼? 얼마나 팔아야 돼?' 이것에 대해서 제가 뭐 그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고요. 참고하실 만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량 매도하는 것은 쪼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량 매도를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뭐 XRP가 올라와서 다 팔았는데 또 본인이 파셔 놓고 그랬을 때 후회가 온다는 거예요. 스텔라도 마찬가지고 알고랜드도 다 마찬가지 헤데라 이렇게 오를 줄 저도 몰랐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안다고 해도 다 그 적절하게 파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전량 다 파는 것보다는 분할 매도를 제가 뭐 거의 한 1 년, 2 년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할 매도는요. 적절하게 걸어 놓고 팔리면 팔리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게 분할 매도예요. 사실은 이게 일부를 익절하는 거죠. '이게 더 낫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리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꼭지를 모르니까. 바닥을 모르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셨을 때와 그냥 하셨을 때 수익률의 전 차이가 매우 클 거라고 봅니다. 을 높이는 거고요. 사실은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격상으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이 조급하거든요. 공포나 탐욕. 그러니까 이거 올랐을 때 지금 팔아야 왠지 큰 돈을 벌 것 같고 이거 내가 왠지 이거 더 있으면 떨어질 것 같고 이게요 심리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투자도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라 하면 내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분석에서 또 매트릭 스포츠네요. 뭐 12월 평균 수익 이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저는 더 오를 가능성을 보고 있지만 이게 다 온갖 좋은 얘기만 하니까 좀 위험한 요인은 없을까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 글로벌 토탈 리퀴디티 유동성 차트죠. 이 검정색이 12월 달에 이게 피크를 찍습니다.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 피크를 찍고 2월까지 쭉 떨어지죠. 이 기울기가 생각보다 가파릅니다. 이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옐런 재무장관이죠. 아직까지 재무장관 옐런입니다. 분기별로 발표를 합니다. 재무부가 다음 분기에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할 것이냐, 돈을 회수할 것이냐, 돈을 더 풀 것이냐. 근데 내년 1분기까지 해서요. 유동성을 시장에 있는 것을
쭉 빨아들이겠다고 이 발표를 한 겁니다. 그니까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서 줄어들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제 의견입니다. 내년 1 분기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유동성 때문에. 비트랑 거의 뭐 이게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면요. 내년 1 분기에 조정이 나오면 준비된 투자자는 이게 바이 더 딥의 기회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자에게는 엄청난 패닉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 분기는 쪼끔 더 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훨씬 더 좋은 바이 더 딥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제 동생이 한 말씀을 드렸죠. 1 월에 미국의 그 국가 부채 한도 협상이 아마도 4 월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4월 달에 뭐 이제 극적으로 타협을 했다고 해서 타협을 하는 게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부채 한도가 쉽게 말하면 그 이제 더 높아지면요.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었는데 그전에 돈을 땡겼었거든요. 그 땡겨 쓴 것을 다시 쭉 회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1 분기도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올 수 있는데 2 분기 4월 달, 5월 달은 쪼끔 조정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까지 버전이에요. 이게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건 라울팔은 1-2 분기는 뭐 들쑥날쑥한데 3 분기가 지나면 "유동성이 터져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 기다려 봐야 됩니다. 라울팔이 얘기한다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에요. 이 한번 표현을 해 보면 부동산처럼요. 2025 년은 상저하고의 느낌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블탑이 나올 수 있어요. 1 분기든 2 분기든 특히 이제 연말 연초에 한번 크게 오르면 조절도 필요해 보여요. 그러다가 한번 좀 쉬었다가 3 분기, 4 분기 또 한 번 쏘고 날 수도 있겠다. 그거 꼭 맞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이 유동성의 사이클에 비추어 봤을 때 추정에 불과합니다. 더 분명한 건 뭐냐면요. 산이 높잖아요. 산이 높으면 물이 깊어요. 산이 높을 때 들어오셔 가지고 산이 더 높이 가기를 바라시는 것은 환경적으로 매우 희박한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은 큰돈을 넣을 때는 전이 아닙니다. 하셔야 될 때다. 또 쪼끔 주의하실 뭐 사항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실은 맨날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대원칙에 충실하셔야 돼요. 대원칙이 뭘까요? 수익은요. 싸게 사기, 비싸게 팔기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갖췄을 때 크게 돈 벌고 싶다고요? 쌀 때 많이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비쌀 때 많이 팔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은 싸게 사는 시기는 아니다. 물론 더 오를 수 있죠. 더 오를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여요. 단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추가 가능성이 보이죠. 근데 이 폭등이요. 연말이다 내년 1월 초까지 계속 나온다?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부를 시원하게 그냥 익절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이제 안전 마진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안전 마진 확보하고 가는 거죠. 그럼 뭘 팔 거냐? 지금부터 한 달 후면 뭐가 그때 더 올라 있을지 그거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몰라요. 그 당시에 폭등한 코인 위주로 좀 덜어내겠죠. 그것도 분할로 덜어낼 겁니다. 분할로 판다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밑에 걸어 놓은 건 좀 팔리고 위에 걸린 건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적게 팔리면 10% 20% 많게 팔리면 40% 50%도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정해 놓고 하는 게 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닌데 그건 뭐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것을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본전은 좀 빼 놔야겠어.' 또 저는 스마트한 생각이라고 봐요. 이거는 탐욕을 절제하는 겁니다. "투자는 심리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이게 남 탓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거냐면요. 공부 안 하고요. 우리 애가 서울대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뭐 "네가 뭐 이 코인이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때 사라 했잖아." 본인이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뭐 용을 써도 못 가요. 공부를 하시고요. 사이클을 여러 번 겪으시면 소위 이제 연륜이 생기겠죠.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이 지긋지긋한 감정과 매일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는 동시에 '본전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 해 보신 분은 아마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극도의 심리적인 안정을 줍니다. 왜? 난 이미 내가 투자한 돈 이미 빼놨잖아. 이거 다 잃어도 나는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요. 굉장한 심리적인 안정을 줘요. 운동에서 골프에서 힘 빼고 치라고 하는데 힘이 빼지냐고요. 힘이 안 빼지죠. 초보들이 무슨 힘이 빠집니까? 힘 꽉 주고 하다가 손 다 까지겠죠. 바둑으로 아니면 장기로 치면 내가 직접 하면 이게 욕심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옆에서 봐 주면 잘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욕심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게 약간 그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면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최근에 가격 많이 올랐던 3개 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알고랜드, 테데라, 스텔라 루멘 이렇게까지 오를 줄 전 몰랐어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한 달에 알고랜드가 6 배, 헤데라, 스텔라 10배 올랐습니다. 10 배. 바닥 대비해서 10배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주의 사항이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떨어져도 놀라는데요. 이렇게 올라도 실은 놀라죠. 이게 정상이지만 이거는 쪼끔 이제 코리니를 벗어나신 분들을 위해서 코리니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변동성을 놀라지 말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어려운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을 산다라고 하면 보나마나 오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12월 10일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아 이건 좀 어려워. 오히려 다음에 살래.' 그럼 쪼끔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18일 연준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건 시장에 좋습니다. 근데 하루 지나서 12월 19일 일본의 중앙은행은 일본 기준금리를 살짝 올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0 월에 안 하면 1 월에 올릴 지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악재가 있고요. 호재가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를 맞추려고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년 1월 1일 미국의 국가 부채 이거 뭐 35 트릴리언 달러인가 이거 어차피 못 갚는 부채가 있습니다. "헌정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여야가 우리나라처럼 되게 싸울 겁니다. 네 아마도 이 전후로 해서 이것도 "미 국가 부채 뭐 디폴트 된다. 국가 부도 나는 거 아니냐." 퍼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도 나올 확률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지금 뭐 이제 대통령 바뀌는 마당에 1월 20일 전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결정을 할까요? 아마도 4월 달로 이 결정을 미룰 수가 있대요. 그럼 4월 달로 미루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요 헷갈리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제가 쪼끔 시장을 뭐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좀 쉬운 지표 하나를 좀 말씀을 이번 시간에 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대부분 업비트 하시죠? 업비트 코인 차트 제일 밑에 보시면 그 가격 말고요. 그 밑에 보시면 RSI라고 있어요. 상대적 강도 인덱스 지표입니다. 인디케이터입니까? RSI는요. 쉽게 말하면 땡땡 코인 RSI가 이거 차트를요. 주봉이나 월봉으로 하셔 가지고 한눈에 다 보실 수 있게 펼쳐 놓으십시오. 그거 가능하거든요. RSI가 90이 넘어간다. 단기 과매수입니다. 아주 과매수죠. 단기적으로 매우 뜨거운 겁니다.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고랜드가 88 인가 89 까지 갔고요. 나머지 뭐 헤데라랑 저기 뭡니까 스텔라 92, 93 까지 갔어요.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반면에 땡땡 코인이 RSI가 예를 들어서 30 이거나 30 밑으로 갔다 단기적으로 매우 차가운 겁니다. 단기 과매도입니다. 이게 바닥이냐? 그거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걸로 보시면 쪼끔 그냥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지표 하나만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것은 적절하진 않아요. 지표를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고수들은 뭐 5 개, 6 개, 7 개 뭐 10 개씩도 봅니다. 하나만 보시고 매매하는 건 좀 그래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RSI가 90 넘어간다? 저는 그냥 소액으로 좀 분할로 걸어 놓고 왜 이렇게 할까요?
소액입니다. 굉장히 좀 푼돈일 수도 있지만 그냥 팔아요. 왜냐하면 다음번 우리 뭐 내년 사이클 큰 최고점 지금 기대하고 지금 투자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때 업계에서 꼭 팔 수 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는 저를 못 믿겠습니다. 제 감정을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연습해 보 그리고 팔 때요. 이 정도면 사실 만족해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반면에 RSI가 30 밑으로 이거 닿았다? 그거요. 저는 사실 뭐 분할 매수도 하지만 30 이하로 떨어지면 저는 시가로 그냥 긁습니다. 현 시가 주고 그냥 막 사요. 왜 이렇게 할까요? 코인에 대한 전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하면 '엄청 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거든요. 저는 이게 뭐 이것만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참고할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고점 바닥을 제가 알면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아쉽게 그걸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들을 보시고 또 주변의 인간 지표들 보시고요. 감정을 차갑게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대응을 하셔야만 합니다. 연말 연초되고요. 산타 랠리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기다려 봐야 알겠죠. 다들 기분에 혹시 취한다면 특히 '나는 지금까지 코인을 팔아본 경험이 1도 없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제가 보니까 있으세요. 특히 사기는 좀 잘 사는데 파는 걸 한 번도 안 해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도 올랐을 때 쪼끔이라도 한번 팔아 보세요. 이게 이제 일부라고 하는 건 지금 다 파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훈련이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너무 내가 꼭지에 힘 꽉 주고 있으면요. 될 일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올 1 분기에 뭐 피크가 오지만 사이클 탑은요. 전 내년 3-4 분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반인이거든요. 무릎부터 분할 매수를 하고요. 어깨부터예요. 어깨부터. 내가 생각하는 어깨다. 그러면 그냥 계속 팔다가 어디는 어깨에서 팔고 어디는 목에서 팔고 어디는 코에서 팔리고요. 어디는 정수리에서 팔릴 겁니다. 그게 저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봐요. 뭐 일부 피곤하지 않았다면 저는 간절하면 할 수 있다. 동의합니다. 다만 너무 간절하면 몸이 굳어져요. 몸이 딱딱해지면요. 사고가 대응이 잘 안 돼서 또 실기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제 생각보다 엄청난 고수들이 지금 많이 숨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께서도 혹시 좀 더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매매 방법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